메탈 폴리머 머티리얼의 서멀 앤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와 에너지컬 프로퍼티 그리고 또 이런 머티리얼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전에 우리가 주로 해왔던 스트럭처럴 파즈, 스트럭처럴 머티리얼에서 현재 지금 일렉트로닉 머티리얼로 지금 많이 트랜스퍼가 됐는데요. 대략 그냥 요약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요구했던 사항들에서 지금 이제 일렉트로닉 컴파일에서는 서멀이라든가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 일렉트리컬 프로퍼티라든가 그런 특성들을 요구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서 다루고 있는 메탈 폴리머 머티리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 시스템에서는 메탈 필러의 볼륨 프레셔는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플럭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모노디스퍼스가 아니라 저희가 특성이나 또는 부착 방법에 의해서 형성된 파트들이기 때문에 사이즈의 디스트리뷰션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스펜션 계에 대한 비스커스티를 예측하는 식들이 쭉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서 예측이 되었는데 하이 볼륨 프레셔를 갖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피팅할 수 있는 그런 식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참고적으로 파티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하고 비스커스티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이 사이즈의 모달리티가 인미일 때 바이 모델을 볼 때 모달리티가 증가할 때 릴레이티브 비스커시티는 초기에 유니에서 바이로 변할 때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페리스 이펙트라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이 볼륨 프렉션의 시스템에서 시어 레이시나 시어 타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어그로머레이트 스트럭처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게 시어 레이시 변화 제거가 됐을 때 다시 이게 이제 리버시블 리턴하거나 리버시블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어그로머레이트에서 이거는 대략 위크원드로 위크 스트럭처라고 말하고 이제 디스플레이 에너지가 증가에 따라서 어윈 게이트, 그 다음에 파이널 이런 파이널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지금 포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포플레이션이라는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컨덕티비티라든가 또는 볼륨 레지스티비티 같은 그런 특성들이 어떤 현장에서 급격하게 변화해요. 그래서 변화하는 미전도 우리가 보통 실러의 미전이라고 말하는 미전도 좁은 면역이 있고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파티클의 어떤 특성에 갖는 것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파티클의 컨택에 따라서도 이런 컨덕티비티의 여기 되는 레지스티비티는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파티클 컨텐트가 증가하면서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을 증가하면서 우리가 인슐레이터에서 컨덕터로 변화하게 되고 이런 메커니즘은 우리가 인터파티클 컨택에 의한 것과 투나닝 이펙트에 의한 두 가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들이 폴리머 머티리얼과 필러 시스템에 대해서 에어로지컬 프로퍼티하고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 서머 컨덕티비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쭉 시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들을 실제 그냥 산업계 쪽에 응용할 수 있는 분야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머티리얼은 매트릭스로 RTD 실리콘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상온에서 습기에 의해서 반응이 가는 실리콘 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자체가 워낙 좋은 특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많이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사용했던 실리콘은 이제 이 정도 시도에
그래서 전도 프로파일을 보시면 약간의 시스닝을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실리콘 러버 안에 흰실리카에 필러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스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리고 파티클로는 제가 지금 실버커트 카파를 선정했는데요. 먼저 이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의 그 사이즈를 보시면 어느 도 정도 차이가 나는 파티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을 보시면 대략한 표기온이 5마이크론에서 50마이크론 정도 그런 파티클 두 종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볼리프렉션에 따라서 우리 A, 작은 스몰 파티클하고 라지 파티클 두 가지를 볼리프렉션에 따라서 3포인트 정도씩 믹싱을 해서 특정했습니다. 이제 C 비스커시티인데요. 그 작은 입자 A, 파티클 A가 지금 이쪽 레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지 측정을 우리가 8플레이트에서 뎁스를 6mm로 해서 측정하는데 파티클 사이즈에 따라서 지금 이런 전도 프로파일이 그냥 브로드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고 좁게 나타나는 게 있고 또 시스닝 정도가 더 심한 게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금 여기 B의 볼륨 한 30% 정도가 되는 테스트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스트럭처의 브레이크다운에 대해서 지금 일종의 딜라미네이션이죠. 이쪽부터는 아마 시어 스팅이 일어나야 되는 이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볼륨프렉션에 따라서 스티를 플러스 해보는데 이 데이터는 파랄렐 플레이트의 뎁스에 따라서 플러스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뎁스 체에 따라서 잘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세 개의 볼륨프렉션에서 프로파일을 보면 원래는 이제 볼륨프렉션 증가에 따라서 어느 포인트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런 모양을 보이게 되는데 이 A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일종의 트랜지션 리전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 이거는 나중에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 쪽에서도 좀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트랜지션 리전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 파티클 B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파티클 리전을 지나서 샤프하게 증가하는 여기 이 한 장의 데이터는 지금 엄밀하게는 이거보다는 높은 값일 텐데 장기상의 문제도 지금 또는 매트릭스의 컴포닝 구가기 때문에 스트럭처가 깨지는 문제로 지금 스트럭처 값이 좀 낮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시어필드 이펙트를 좀 살펴봤는데요. 일종의 틱소트로피가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이게 파티클 A에 대한 것이고 B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어 레이트하고 시어 레이스를 저희가 테스트할 때 이제 히스테리시스를 주는데요. 그러니까 좀 틱소트로피라고 하는 게 시어 필드에서 제대에서 지금 스커스티 다운이 일어나는데 이게 대부분 다 파티클에서 다시 시어가 없어졌을 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일리버시블로 발생하는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임에 대해서 플러스를 해보면 일정 어떤 함량 이상에서는 지속적으로 거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스커스티 다운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입자의 재배열이 계속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깨끗하진 않습니다만 이게 각각의 그냥 저희가 넷플릭스와 필러를 믹싱한 후에 바로 정화를 시켜서 담는 사진들인데 보시면 이 큰 파티클로 구성되어 있는 이 B에서는 자세히 보시면 트럭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앞에 똑같은 거고요. 이쪽은 시어 필드에서 스트레스를 0.5mm로 해서 시어를 한번 시어 스트레스를 주는 건데 보시면 아주 잘 파티클들이 구상이 되어 있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트럭들이 오르골레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일렉트리컬 커넥티비티는 제가 포프로그 메서드로 테스트를 했는데요. 볼륨 레지스티비티는 이런 툴을 사용했고요. 마찬가지로 서비스 레지스티비티도 지금 방식으로 측정을 했는데, 그게 저희가 워낙 필러의 현장이 높기 때문에 볼륨 레지스티비티나 서비스 레지스티비티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볼륨 프랙션에 따라서 일렉트릭 컨덕티비티로 계산을 해보면 B하고 A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B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게 슈어에 따라서 이게 지금 뎁스가 작아지니까 슈어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슈어 스트레스에 따라서 컨덕티비티가 굉장히 많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파티클 A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데 경향이 반대로 보이고 있죠. 파티클 B에서는 슈어 스트레스에 따라서 개선이 되고 있는 반면에 A에서는 반대로 떨어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포퓰레이션 스웨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이 파티클 B는 이건 지금 이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고, 파티클 B 같은 경우는 이미 국가 컨트롤 영역에서 앞에 전도 측정 결과와 유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티클 B와 A가 이게 지금 제가 50마이크론, 5마이크론대의 슈어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컨덕티비티가 증가하면서 감소를 하는 경우가 50도인데, 이건 지금 하나의 큰 광채 보호 개념이기 때문에 큰 사이즈의 파티클들이 다시 배열이 되면서 오히려 컨택 포인트가 더 많아지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작은 파티클에서는 이런 플럭들이 이제 깨지면서 오히려 파티클 디스턴스는 오히려 더 커지게 되는,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서머 컨덕티비티는 저희가 타일 스피스 프로그라는 소리를 이용해서 FSDT를 측정을 했는데, 이것도 컴퓨터만 말씀드리면 컴파티클인 경우에 슈어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서머 컨덕티비티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이용해서 지금 어플리케이션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했던 게 컨덕티브 페이스트 쪽으로 휴대폰 쪽에 사용되는 컨덕티브 페이스트 쪽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이게 지금 핸드폰의 장면인데요. 이 립 구조들의 전자파 차폐 대체로 지금 기존에 사용했던 게 핑거스틱이나 슈트펜을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 지금 디스펜싱 페이스트로 직접 도포하는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펌플레이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쉴딩 이펙티브니스라고 우리가 보통 SE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SE가 이제 리플렉션과 어셉션에 의한 영향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TF 환경에 매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핸드폰, 우리가 모바일 폰에 사용하는 2GHz 배열로 해서 볼 때 볼륨 레지스티비티가 이런 정도 값을 가져야만 우리가 보통 한 90 이상이 될 때 적절한 차폐 효율을 기른다고 말을 하고요. 0.005라는 필요도의 값을 가져야만 적절한 차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결과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프랑스와 독일 쪽에서 이런 테스트용 컨덕티브 테스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런 머티리얼과 유사한 특성을 낼 수가 있는지 그거를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 머티리얼 선정부터 스탠드하고 디스턴싱 테스트를 실제로 그런 수입 제품들을 사용해서 적용하고 있는 업체에 가서 직접 테스트를 해가지고 저희가 만든
제품과 외상으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게 지금 독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 프랑스에서 나오고 있는 제품인데 그다음에 레지스티비티가 일부러 수입됩니다. 제가 사용했던 그 파티클 A하고 파티클 B의 데이터를 정리해보면 이 정도가 되고요. A는 상대적으로 함량이 높고 굉장히 많은 함량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B는 낮은 함량에서도 좋은 컨덕티비티가 얻어지는데 문제는 B 같은 경우는 스커스가 높고 파티클 A는 비정도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디스펜서블 페이스트여야 되기 때문에 디스펜싱 특성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파티클 A하고 파티클 B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대략 같은 함량 80% 정도의 함량을 유지하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을 때 천적 긴장이라든가 디스커스티가 만족하는 그런 이게 지금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산의 제품이 이런 지금 프로파일을 갖고 독일 제품이 그냥 이런 프로파일을 갖습니다. 특징이 우리 디스펜싱 되는 리전이 보통 10의 2승 이상의 오더에서 디스펜싱이 되는데 이때 굉장히 낮은 정도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보관 시에는 이게 굉장히 숫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디스커스티를 가져야만 이게 셔틀링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이 각각 외산의 제품의 특징을 보면 하이쇼에서 굉장히 낮은 디스커스티와 로우쇼에서는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디스커스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했던 A가 대략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디스펜싱을 쓸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B가 있고, A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더 너무 낮은 값을 보이는데, 두 개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서 거의 유사한 전도 프로파일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볼륨 레지스티비티 측면에서도 대략 임팩트부터는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수준의 비주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외산에 비해서 레지스티비티는 더 우수하고 디스턴스 특성도 또 우수한 그런 지원을 가능하고요. 요약을 해보면 이런 셀스가 스터디로부터 사이즈나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이런 서스페스 임팩트로부터 우리가 포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테스트 비스커스티를 제어하는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원하는 목적에 맞는 똑같은 파티클의 입자 제어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슈딩 메시지 중에 컴플레이스 방식으로 사용하는 디스펜서블 페이스트를 실제로 제작을 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외국산의 제품들과 비교해서 알고 있고 국리적으로도 우리가 성능뿐만 아니라 국리적으로도 우리가 제품을 가능함을 보여드렸습니다.